네, 스콕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 준비를 위해서 여러 신문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제어로 한겨레를 선정했습니다. 네, 예, 오늘 신문을 보다가 네. 좀 놀란 것도 있기도 하고요. 예. 최근에 한겨레 신문의 보도 태도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신문 저희가 브리핑하는 걸 요약을 하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요즘 한겨레는 왜 이럴까? 요즘 한겨레는 왜 이럴까? 네, 한겨레를 한번 집중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예, 합니다. 한겨레 입장에서 약간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신문들과 일면이랄지 정치면들을 좀 꼼꼼히 비교를 해봤죠. 네네. 예. 근데 주요한 소식은 뭐 지금 전공의 사태라든가 이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죠. 오늘 여야 공천과 관련한 공천과 한겨레 신문의 관련한. 보도 태도를 한번 얘기해 볼까 예. 하는데요. 어제 주말에도 여야는 굉장히 바삐 돌아갔습니다. 공천 발표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17명의 공천 확정자를 포함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천 지역을 많이 정했는데 이번에는 경선을 붙이고 그리고 최종 경선에서 이긴 현역 의원들까지 이름을 발표했다고 하는 점이 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현역 5명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용산 참모 출신들하고 붙었을 때도 예. 현역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더라. 그리고 하위 감산 35%까지 받았는데도 이겼어요? 예, 이긴 현역이 나왔다. 네. 이런 소식들이 있었고요. 민주당도 17곳의 공천을 확정하고요. 4곳의 경선 지역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들을 신문들은 어떻게 각자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겨레를 중심으로 해놓고 다른 신문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오늘 할 텐데요. 예. 일단 먼저 한겨레 신문 1면부터 봐보시죠. 한겨레 신문 1면은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공천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군데 다 공천 발표가 있었는데 일면의 헤드라인 민주당에 초점을 맞추면서 네. 공천 파동 수습 논의도 않고 끝난 민주 최고위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달았고요. 예. 그 부제목 역시 친명 논란 중심으로 달았네요. 네. 예. 그 부제목을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해부하는 시간이라서 신문도 갖고 나왔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논란된 여론조사 업체 배제 기록, 관련자 재심 신청 등 후폭풍 예상, 쟁점 지역 심사 결과 발표도 남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공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지금 일면으로 뽑은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공정성 시비가인 여론조사 업체를 당내 경선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폭발력 높은 사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예. 민주당 선관위가 입장문을 내고 리서치 DNA,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업체죠. 이번 경선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체 측에서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업체 조사의 신뢰도 문제가 공식화된 만큼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고요. 이 업체가 경선 여론조사를 수행한 지역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잇따라 재심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재심에 나설 방침을 이미 밝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면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보도했는지? 종합면으로 가보면 역시 한겨레죠? 예, 맞습니다. 한겨레 한겨레 신문 종합면에 또 민주당 기사를 흘려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랬네요. 은평을 경선, 임종석 공천, 민주당의 진짜 뇌관은 대기 중. 그러니까 은평을 경선과 임종석 공천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뇌관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게 있었거든요. 이른바 친명계 핵심이라고 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그 내용도 같이 전하면서 친명계 내부의 분열 양상도 감지된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뒤쪽에 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보도를 어떻게 했을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했어요.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불패
정우택, 박덕흠 등 5명 경선 이겨. 아, 굉장히 드라이하죠. 드라이하네요. 네, 예. 제목이 그냥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아프게 때리면서 예. 보도를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예. 국민의힘은 그냥 굉장히 무난해 보이는 거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면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부제목들도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달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또 사설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아, 어느 그래요? 한쪽을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러면 다른 신문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저희가 그러니까요. 딱 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마 예. 뭔가 확연하게 다른 점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경향신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경향신문은 김민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가 좀 해주시죠. 예. 경향신문은 보니까 일면에 예. 민주당 얘기가 있네요. 논란의 여론조사 업체 제외, 민주당 공천 갈등 수습 기록. 네, 일면에 저쪽 하단입니다. 오른쪽 하단이죠. 네. 예. 논란의 여론조사 업체 제외라는 건 지난번에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예. 그 뭐 여론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된 예, 이재명 대표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리서치 DNA라는 그 네. 업체에 대해서 그 결국은 이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배제하기 일단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의 이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을 테니까 배제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경향은 지금 민주당 공천 수습 기로에서 수습 쪽으로 방점을 찍었나요? 일단 일면에 그렇게 실었고, 예. 근데 이제 이 일면에 그렇게 실은 거에 넘겨보면은 예. 뭐라고 했습니까? 3면에 가면은 그러면은 여당 소식이 있는데 아. 여당 소식의 제목은 돈봉투 논란 정우택 의원직 상실 김성교 확정입니다. 아, 이건 또 비판적인 시각을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을 비판적이다, 뭐 네. 이게 뭐 어쩌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제가 볼 때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일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했다고 보는데 네. 기사 민주당 내용도 얘기를 그렇고 했으니까. 제목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여당 공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달랐다. 그 한겨레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좀 게을렀어요. 여당 공천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게을렀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기사를 봐도 아. 여당 공천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제목에 드러나는 게 방금 보신 게 돈봉투 논란 정우택 의원직 상실 김성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겨레 보도에도 김성교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다는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맥락이냐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이제 좀 잘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 뭐냐면 김성교 전 의원은 지난해 5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이 무죄가 확정됐긴 했지만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형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불법 후원금 모집한 혐의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선거법이나 이 정치자금법에서는 회계 책임자가 이 죄를 받아도 그 당연히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형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돈봉투 의혹은 이거는 다른 언론들 다 봐도 경향신문만 사실은 이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4일에 한 충북 지역 언론사 보도로 2022년 청주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봉투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받은 시점에 이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경선 이전에 걸러지거나 경선 과정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냥 어쨌든 통과된 거 아니냐. 현역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도 기사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형 확정 판결 받았던 적이 있다라는 거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경향신문은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지금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민주당을 8.6 운동권 청산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비도덕적인 집단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지금 사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아니면 뭐 막말하거나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공천하고 있다. 그냥 묻지마 친명 공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자기들 검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성교 전 의원이 누굽니까? 김성교 군수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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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평 군수가 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시절에 자랑하고 친하다고 막 자랑했던 그분 그 아니에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죠. 여러 가지 의혹이 여주- 있습니다. 네. 여주지청장 내려가서 그렇죠.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수사하다가 밀려가지고 자천돼서 여주지청장 갔을 때 그때 윤석열 검사가 그 양평 군수였잖아요. 김성규 전 의원이. 예. 양평 군수였고 그 당시에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지난 그 대선 때 공공지구 그렇죠. 공공지구 그거 공사할 때 허가 네. 계속 내줬던 그 네. 당사자인 군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안이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예. 그러니까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저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갔는데 회계 책임자는 책임이 있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서 회계 책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성교 전 의원은 난 모르는 일인데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인정이 돼서 네. 빠져나갔어. 아. 근데 회계 책임자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의원직 상실형 의원하고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의원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가 유죄 판결 받으면 의원도 의원직 상실하도록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김성교 전 의원 의원직 상실했어 지난해 5월에. 근데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어쨌든 간에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으니 출마를 하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그리고 저 같으면은 네. 기사를 쓸 때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교 그렇죠, 의원에 그렇죠. 대해서는 당연하지. 예.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고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런 얘기들이 공천에 반영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지. 이런 분은 공천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스스로 불출마를 하는 과정까지 갔다든가 예. 아니면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걸러졌다든가 그래가지고 애초에 경선을 붙이지 말든가 이적에 다른 사람 공천하든가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경선을 하면은 뭐 무조건 현역이 이기게 돼 있는 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결국 공천을 받았으면 그럼 이것은 김 여사 공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도 기사에 반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 쓰진 않았어요 언론들이. 그렇죠.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리고 정호택 의원도 5선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뭐 보수 인사들하고 자꾸 만나면서 이런 얘기들을 뭐 여러 명하고도 얘기했지만 5선 의원이에요. 근데 카페 사장이 거기에 파티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회식해줬다는 거고. 그 회식하고 난 다음에 둘이 따로 있는 자리에서 민원을 얘기하면서 돈 봉투를 줬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는 뭐 돌려줬다고 얘기하거나 후원금 처리했다고는 얘기하는데 돈 봉투를 받았어. 예. 근데 그 카페 사장이 주장하는 바는 그 영상으로 찍힌 거 그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3건인가가 아마 얘기됐을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다 후원금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오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카페 사장한테 이거 돈 봉투 받아야 되냐고 화를 내면서 다시 물려줘야지. 그렇지. 그걸 주머니에 넣냐고. 아니 그거 슬쩍 놓고 간 거 아닌가? 조그만한 걸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아, 그래요? 네. 경선 붙이기 전에 네. 사실 그 같이 경선 붙은 사람도 너무 네. 재밌는 사람. 라임 사태로 라이브 윤곽근 전 정보공장. 고검장이에요. 아. 근데 거기도 대법원 가가지고 빠져나갔어. 거기도 유죄 판결 1, 2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붙었는데 한 사람은 금품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렇죠. CCTV까지 보도가 다 됐어요. 그래서 네. 지역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 그리고 한 사람은 라인 사태로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경선에서 이겼다고 이번에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성교 의원 상대도 재밌는 분이에요. 김성교 의원하고 경선 붙은 사람은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태규? 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주역인. 그러면 만약에 이태규 의원이 이겼으면은 네.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철수가 이겼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네. 국정 운영의 회방꾼하고 함께 아니 했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민주당에 갖다 붙이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보면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야죠. 그때 되면 만약에 그렇죠. 이태규를 공천을 했다면 양평에 김성교를 하지 않고 그러면 김건희 라인 물리치고 이태규 그 안철수 라인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포용적이다.
통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 근데- 자체가 모호하네. 근데 오늘 보도의 네. 그런 맥락들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쭉 따라가면은 사실 이 김성교, 이태 그러니까 의원 대 의원으로 붙은 사례보다 예. 현역 의원 대 신인 그리고 이 신인 중에는 대통령실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욕 먹거나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역이 이기면은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은 현역 불패냐 이럴 것이고 신인인데 뭐 대통령실 출신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기면은 아 역시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럴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욕 먹는 구도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언론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실 재밌는 포인트인데 오늘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재밌는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민주당은 친명계 원외 인사하고 경선만 붙어도 욕을 먹어. 현역 의원이 욕을 그렇죠. 같이 경선만 붙여도 욕을 먹어. 비명계하고 친명계 원외 인사가 경선만 붙여도 아 이건 자객이다 막 난리가 나 막 시끄러워. 근데 국민의힘은 현역하고 예. 용산 출신의 행정관하고 붙었는데 잘했어. 아 이건 잘했네. 그 기준이 뭐야? 그냥 마음이죠. 지 마음이지 뭐 사실은. 근데- 용산 지금 현역이 다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박덕흠 의원도 살았어요. 예. 박덕흠 의원은 누구예요? 박덕흠 의원도 옛날에 이제 논란이 있었죠. 여기 기사를 보면은 박덕흠 의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국토위 이해충돌 문제 이해상충 의원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시끄럽고.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네. 예. 박덕흠 아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의 건설 회사가 회사. 있죠. 네. 에 그리고 유리한 법안이나 뭐 이런 어디였냐? 것들을 많이 예, 뜯었다는 사람 그래서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기가 직접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국토위에 들어가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며 가족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그렇지. 탈당복당한 경력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한겨레는 뭐 했냐고요. 여기에 기사가 있냐고 그런 게. 근데 김성교 관련해서는 그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게 아니 정말 그러니까 그 한 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안에 한 줄? 중간면에 있기는 한데.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네. 김성교는 김건희 그 아니, 처가 의혹 아니 관련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런 의혹 1천만 없고. 원이 확정되면서 여기. 의원직 잃은 거다 유죄로. 여기 예. 비례대표를 꺾었다. 불법 후원금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그거는 다른 무죄 케이스잖아. 확정을 받았지만 예. 아니 오늘 신문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를 쓴 데는 없어요. 지금 김성교 의원 관련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없습니다. 그 6개 신문 중에는. 아니 이거 클린한 사건이 아닌데 왜냐면 이 양평 그 공공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저 부동산 개발이나 시행하는 분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좀 문제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보도가 이미 됐었었고. 예.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겨레하고 써라, 오늘, 내일이라도. 다른 네. 신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비교해서 한겨레 신문이 왜 이럴까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경향신문은 사설에도 썼어요. 현역 탈락 제로, 무감동, 무개혁이 한동훈식 공천인가? 예. 한겨레 신문은 없어요. 경향신문이 이렇게 쓴 그 여당에 거예요. 대한 비판도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윤핵관 대부분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보장받았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용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지금 용산 참모들이 나온 사람들이 수석급들은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현역이 나 불출마할게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시계 다 뿌렸다고 하는데 시계가 뭐 많이 뿌렸다더만 보니까 그럼 뿌린 거 그거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나? 대통령 시계 그거 갖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은데 근데 거기에 반발하는 홍문표 의원이었었죠. 반발하다가 이 경선 부당하다 이러다가 제가 그냥 차라리 그만둘게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 경선에서 이겨버렸어. 근데 행정관 출신들은요 보통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나 40대 후반밖에 그렇죠. 안 돼. 행정관. 예. 인지도가 하나도 없어. 그 인지도가 없는 게 문제지. 예. 현역하고 그냥 다 경선 붙여놨어. 예. 그러니까 경향도 얘기하는 것처럼 윤핵관 대부분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보장받았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네. 언론들은 근데 그거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그냥 예. 바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라고 바로 찍어가지고 그냥 단수공천 안 줬다고 아유 잘했네. 그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근데 경향신문은 이걸 여당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춰버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여버리고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국정운영 실패 반성 쇄신은 보이지 않는 무개혁, 무감동 공천으로 굳어지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르짖었던 과감한 혁신이 고작 이런 거였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건 경향이고요. 경향신문 사설요. 한겨레신문은 없고. 한겨레는 왜 이러지? 동아일보도 상당히 그래 우리 뭐랄까요? 보수신문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볼까요? 네. 보수신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동아일보 한번 일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겨레신문이 또 비교가 될 거예요. 동아일보는 이 정도면 그냥 드라이한 것 같아요. 여 지역구 현역 공천 불패, 야는 친명 불패해서 최소한 5대5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나마 보인다. 기준이 현역 공천 불패 또는 여기에 말을 한다면 친윤 불패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친윤 불패, 친명 불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현역 의원들이 보여온 행태는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 빼고 제가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하태경 의원 등 한두 명을 빼고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은 없거든요. 다 뭐 친윤이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여기 국민의힘에는 친윤, 반윤, 비윤 이런 게 없다. 없어요. 다 친윤이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본인들 기준으로 따져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이 됐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거 인지도 없는 행정관들을 물리칠 만한 그런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됐다면 다 친윤 공천이 된 거야. 다 친윤 공천이 된 원래 거야. 다 친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친윤 공천이 친윤 될 공천이 수밖에 된 없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은 다 현역 의원이 됐으니까. 아까 이태규 의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태규는 가만히 이제 협상에 안철수인 거야. 그렇잖아. 장제원 의원하고 네. 비밀리에 단일화 협상을 했던 당사자예요. 그렇지. 근데 안철수 의원이 국정운영의 해방군으로 낙인 찍혀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도 제대로 못 나왔듯이 그렇죠. 이태규 의원도 사실 세트가 돼버린 거야. 네. 그냥 그렇지.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잠시 반기 들었지만 바로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은 사람들은 그냥 해준 거잖아. 그렇지 않나? 아니 내 기준으로는 내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그런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 네. 우리가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엔 기대치가 낮았는지 요 정도만 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또 언론이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좀 그렇게 문제가 했는데 있네. 지금 이렇게 근데 보니까. 다른 신문은 몰라도 네. 한겨레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향신문하고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네.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최신 공천을 하려면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얼굴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잘했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 보좌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오죽하면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네. 한겨레신문은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더 떨어져서 보수신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가. 그렇죠. 보수신문 일면 보여드렸잖아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그 종합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동아일보 종합면 어떻게 보도했는지. 여다선 정우택 저게 이종배 사면이에요. 박덕흠 경선 통과 35% 감사안에도 승리 35% 감사안에도 불구하고 여다선들이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네. 현역 의원들이 승리했다. 그 기사가 예. 이게 한 면을 차지하는 여권의 공천 소식을 전하는 한 면을 차지하는 기사예요. 사면에. 그렇죠. 예. 근데 그 두 번째 밑에 있는 기사를 한번 그러네요. 가보세요. 텃밭 어떤 공천을 미루고 있는 여당 한동훈과 친윤의 긴장도 작용했다라는 인용 보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사에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앞에 이제 네. 그 위에 있는 기사도 뭐 동아일보도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이 발표한 경선 지역은 수도권하고 충청권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 뭐 국민의힘이 뭐 강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쨌든 1차 경선에서 현역은 5명이 전원의 본선에 진출한 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 중 한 명은 현역 평가 하위권으로 20% 감산을 더해서 35% 감산 받았는데도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공천을 내세워 현역 의원들을 대거 경선에 붙인 것이 물갈이 쇄신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가운데 이날까지 컷오프가 공식화됐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은 없다. 그리고 공관위는 경선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물갈이 쇄신 실패 여부를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 전반적인 내용은 그게 아닐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기사는. 그리고 밑에 언급하신 이제 그 텃밭 공천 미루는 여당, 한동훈 친윤 긴장도 작용. 그래서 이 기사로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공천관리위가 언급하는 것처럼 나머지 지역을 예를 들면은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공천관리위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냐, 그게 이 기사에 나오는 건데 지금 14일 단수공천 첫 발표 이후에 이 서울, 강남, 영남 등의 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방식이 미정인 상황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 공관위가 이들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 불출마를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조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권 의원이 25일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출마를 선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출마 선언을 하도록 하는 거는 시스템 공천은 아니잖아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보면은 강남병은 현역 유경준 의원, 서초울에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발표가 나지 않았다. 왜 안 날까요, 발표가? 네. 그리고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해온 유승민 전 의원 계파로 분류된다. 박 의원이 재선을 거둔 서초울에선 전략지역구 결정 이야기도 나온다. 그리고 이 유사한 사례 쭉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 김영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언급이 됩니다. 김영동 의원은 대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른바 긴장관계의 어떤 사례들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또 하나 이런 긴장관계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여권에서는 컷오프 대상자들의 이탈표를 의식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쌍특검법 표결을 추진하는 29일 국회 본회의 이후 대거 공천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돼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 측은 동아일보에 공관위가 사람 피말리며 연락을 안 하는 식으로 은근히 불출마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이게 지금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보도라는 거예요. 네, 한겨레도 동아일보죠. 아니고. 그렇군요. 동아일보가 요새 밸런스 잘 잡네. 밸런스 문제도 밸런스 문제인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문제라고 해요. 성실함. 맞아요. 아까 그거 지금 기본이야. 계속 모두에서부터 이야기한 거. 그렇죠. 취재를 한겨레가 게을르지 않았냐? 예. 특히 저는 월요일 날 신문이 그런데 예. 어디까지 취재를 하고 어디까지 보도를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기자를 해보니까 아시지만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우리가 주워 들은 얘기를 기사에 다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사에 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그 팩트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지. 그렇죠. 예. 취재를 어느 정도 했느냐, 확인을 얼마나 했느냐, 크로스 체크가 얼마나 됐느냐, 요거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아일보는 이거 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다른 신문 마찬가지입니다. 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한겨레 왜 지금 저 정도밖에 안 썼냐? 모르니까. 그 정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럼 어디만 지금 열심히 한 겁니까? 예. 지금 김성한 민주당 좀 들어봐봐. 김성한 평론가님 오늘 얼굴이 벌개지면서 한겨레 막 죽일 듯이 저러는데 예. 왜 그럽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만 왜 칼을 날을 세우느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만 취재를 했구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신문이. 예? 그 기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겨레 여당 반장이 누구예요? 다른 점에서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만 저는 탐사 보도를 오래 했던 입장에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는 기획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기준이 뭐냐에 관련해서 일주일 이상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일리 신문들이랑 데일리 쓰는 사람들이랑 다른 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기준이 국민의 보편적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신문사들 보수 진보 다 함께 놓치고 있는 게 친윤 친명이라는 기준은 이거는 정말 일시적이고 국민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예.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딱 하시잖아요. 예. 근데 아까 동아일보가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너는 왜 선비질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예, 동아일보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선비질 같은 사설을 썼어요. 네. 동아일보가 제목이 예.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그러니까 운동권 자객은 요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마포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함은경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예. 비전 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운동권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고 586 정치인을 겨냥한 자객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뭐 친명계 호위무사 공천을 통해서 비명계를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익힌다. 양당 모두 영입 인재가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달라주겠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쓰면서 그 뒤에 국회가 할 일은 뭐고 국회가 행정부 견제도 해야 되고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세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야는 상대당을 몹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제일 책무인 것처럼 행동해 왔고 그렇게 공천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은 저는 예. 그런 논조는 아니고 아 그래요? 만약에 좋은 이제 얘기했다. 예. 앞에 양비론, 부분은 전형적인 양비론이에요. 양비론인데 가끔 한 번씩 해줄 필요도 있어요. 예. 양비론도. 뒤에 부분에서 제가 그거를 교정을 한다면 지금 이쪽에 신경을 쓸 필요가 아니고 첫 번째는 자,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매번 이런 걸 많이 해요. 국회의원들 어떤 직업 출신이냐, 부동산은 얼마나 많냐, 자산은 얼마나 많냐, 이 사람들이 어떤 계층으로부터 나왔느냐,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거냐, 이런 이야기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종합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건지에 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기사, 그냥 이미 이제 현역 같은 경우는 어떤 안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실거주 뭐 그걸 의무라고 하는데 실거주가 왜 의무여야 그 정도로까지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투기 열풍이나 투자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계속 유예시키고 있잖아요. 랄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찬성을 한 사람과 반대를 한 사람의 어떤 그 분포도랄지 기준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인사와 관련해서 극우 인사와 관련한 비판을 했던 국회의원들이랄지 아니면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랄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찾아간 사람이랄지 아니랄지 부동산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관련해서 법안을 어떤 법안을 실었는지 유주택자 편인지 무주택자 편인지 나눈달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들 나눠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해왔고 당신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앞으로 뽑을 거요 라고 정책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나 비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도 제시하는 그런 신문들이 그런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붙여갖고 양비론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비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운동권 자객 얘기하고 뭐 친명 공천 얘기하고 일단 정치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혀 반영하는 캠페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게. 아니야. 그렇죠. 이건 일단 아니야. 정치권이 일단 첫 번째 잘못됐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정치권이 이렇게 잘못된 캠페인을 하고 있을 때 언론은 그 캠페인을 쫓아가면서 보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됐다 밀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우리 언론은 진짜 검증을 하자. 그 검증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입법 활동을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이념적인 어떤 대립구도 속에서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 요거를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예, 그렇죠. 재벌 문제, 재벌 상속 문제, 그다음에 갑질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문제, 그다음에 박덕흠이나 김성교에 관해서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 문제입니다. 아니 한 계층에 특히 부동산업자 한두 명 들어가는 거 괜찮아. 그렇다고 쳐. 근데 다 그런 것 같거든. 너무 많은 것 같거든. 아니 50명, 100명이 다 부동산업이나 부동산 비슷한 어떤 옹호주의자들이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계속 떠받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다면적으로 의원들을 검증하고 그게 사실은 공천에 반영돼야 하는데 또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못하고 아무것도 있다. 없어. 예. 그러면 아마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은요. 네. 기사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온라인 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니 그러니까 죽겠는데 못 이게 쓴다고 그런 얘기 게으르다라는 말이 맞아요. 게으르다는 말이 맞고 이거는 사실 뉴스타파에서 그 공직자들이랄지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는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럼요. 다 해놨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이 제일 많습니다. 예, 재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 다음으로 맞고 정의당 그렇게 된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 편을 들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들까지 쑥 들어가 보라는 거지. 법안들까지. 네. 그렇게 해야 진짜 도덕적인 정당과 그렇지. 그렇지 않은 정당이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캠페인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럼 이거 문제니까. 뭐 하는 짓이야. 맨날 친명친윤하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한겨레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음. 우리 한겨레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가? 그래서 실망이 큰가? 하여튼 한겨레도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한겨레가 게으르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증거가 뭐냐면 예. 어제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서울 은평구 지역에 강병원 의원 이제 재선 지역구잖아요. 그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역구에 강원도당 위원장이 지금 공천 신청을 했는데 예. 당에서 이자 경선을 붙였다. 음. 그것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불만을 얘기했다. 이것 때문에 당 지도부 간에 지금 파열음이 생기고 뭐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 7시에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문제 그냥 재심 신청 받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한겨레 신문은 기사 쓸 때 알았을 거야. 7시에 이 회의가 열린다는 걸. 그러면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문제, 이게 은평구청장 2번이나 지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도 지냈고 예. 청와대 그 자치발전 비서관도 지냈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강원도당위원장 자격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거란 말이에요. 예. 일종의 친외, 그러니까 친명 원외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자기 공천을 한 거다. 비명기 잡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반발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따지면은 경선을 어떻게 붙여? 국민의힘은 그러면 다 용액관으로 현역 다 죽이려고 덤벼들면서 다 지금 경선을 붙여준 거네. 그런 예. 식의 논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비명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센 상대가 오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일단은 문제 삼았어요. 근데 회의를 이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거라는 거 알았으면 그럼 기사를 쓸 때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쓰는 건 뺐었어야지. 다음날 이게 만약에 이거 다 끝났어. 없는 일이 됐네. 수긍했어. 이러면 오보내는 거잖아. 졸지에. 그렇죠. 근데 한겨레는 그거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드립다 써놨어. 그냥 기사를. 그리고 그냥 실어버렸어요. 프린트판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네. 게으르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 가장 센 신문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겠을까? 조선일보 굳이 볼 필요 있어. 그래도 한 번쯤은 봐줘야 되잖아요. 조선일보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을까? 예. 와, 경기 동부 민노동 민노총 이어서 민주당도 접수하려는 경기 동부는 그 선거연합에 예. 지금 진보당이 참여했고 경기 동부가 예.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시장 시절에 관계가 있었고 예. 지금 경기 동부가 나라 또 빨갛게 되는 거구나. 민노총을 조선일보에 의하면 지금 예. 이른바 NL 쪽에 가까운 예. 위원장이 재선을 했죠, 처음으로.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세트를 이렇게 묶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종합면에 이거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념 색깔을 덧칠하고 있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는 보도. 태풍에는 이수진. 왜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지? 태풍에도 이수진이 태풍의 눈이 됐다고 하죠. 태풍의 눈인가요, 이게?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태풍의 네. 눈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는 김병기 의원이 예. 공천 일종의 공천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심사해야 되는데 그 후보자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 폭로를 하셨어요. 저 신문은 이분이? 저런 식으로 매일 조작질을 하면서 그 공정 운운하고 그러면 참
이수진 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제일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래요? 의원인데 지금 네.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거기에 여론조사 돌린 업체도 지금 날려보내고 그러셨잖아요. 또 다른 조선일보 자, 뭐가 있어요? 예.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여당 현역 횡재 신인 횡사 발음도 어려워. 그래도 그나마 신인 횡사 뭐 이러면서 경선 시스템 나름 하여간 자극적이긴 하지만 가시같이 썼잖아 기사를. 그래도 여당에 관해서 비판적인 관점은 계속 가지고 있네.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각을 네, 잡아가면서 기사를 썼잖아요. 그나마. 어찌됐든 네. 현역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은 좀 많이 무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나마 그래도 한겨레보다는 더 비판했다. 맞아요. 아, 그럼 도대체 한겨레는 왜 저러는 거야? 게을러서야 단지? 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네. 그게 단지 게을러서 저런 게 나올까요? 그럼 왠지를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고 자꾸만 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아.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왠지를 거예요. 말씀을 왜 해주셔야 저럴까? 지금 납득을 하지. 예. 왜라고 한겨레 생각하세요? 신문이 어느 순간 민주당에 과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저렇게 때리는 걸까? 아니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이렇게 그 민주당에 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해야 일단은 선비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선비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유교적 관념이 진보적인 진보 진영에 아직도 좀 있는 건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정할 때 저도 기준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 특히 계층이나 그 어떤 계층 갈등에 관한 것들, 부동산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재벌이나 반재벌에 관한 것들이 왜 한겨레에서 안 나올까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섭섭합니다. 아니, 근데 예. 그 저희가 한겨레를 문제 삼는 거는요. 아까 예. 게으르다 이런 평가들은 하셨지만 그걸 떠나서 한겨레 신문이 민주당이 더 아프게 비판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부당하게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잣대를 적용받아가지고 또 과하게 비판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또 한겨레가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잡아주면서 그렇죠.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예. 만약에 친명 공천을 하고 비명을 다 그냥 비명 행사 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아프게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겨레 신문은 보수 신문하고 한치도 시각이 다르지 않아. 음. 똑같아. 그냥 막 휩쓸리면 막 휩쓸려가면서 똑같이 보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니 민주당은 더 아프게 공격해야 돼. 민주당은 저거 안 돼. 이렇게 보도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시각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가 지금 말씀 중에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 가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그 휩쓸린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쭉 그 기준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진보 언론이고 어디고 간에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게 된다. 친명, 비명, 그리고 이쪽 국민의힘은 별 관심 없고 이런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휩쓸려서.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되거든. 휩쓸리는 거는 자기 주관, 자기의 그쵸. 시각을 못 세우고 있다는 뜻이야. 한겨레 네. 신문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이걸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될지 스스로 그렇죠. 자기들끼리 점검하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칙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을 자신감 있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자신감 있게 보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맞습니다. 경향신문처럼 네. 정우택 문제나 박덕흠 문제 이런 것들 확 뽑아가지고 이거 도덕성 검증 열심히 하고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면서 왜 이게 걸러지지 못한 거야? 라고 문제 제기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글쎄요, 오늘 한겨레 신문 쪽에 누가 보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보시는 얘기할지는 분들 있을 것 모르겠지만 같은데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널리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송하고는 달리 신문은 원래 근대에 탄생할 때부터가 정파지로 시작을 했고요. 부르주아 정파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문은 원래 정파지입니다. 모든 나라의 신문은 자신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의 관점이 있고 보수의 관점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국민의 여론과 맞는지 어떤 소통하는지 클릭이 되는지 그거는 결국 밸런스겠죠. 균형이겠죠. 그런데 진보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진보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느냐 또는 보수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느냐 그 공정이라는 거는 국민이 클릭하는 그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한겨레는 그리고 조선일보는 제가 취급을 하지 않는 게 잘 취급하지 않는 게 보수가 아니고 극우적인 관점으로 정치적 플레이어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수십 년 동안 정청래 의원 예. 미 문화원 방화했다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아니, 사실관계도 틀리고 아니 함은경 예. 그 지금 후보가 공천하고 난 다음에 85년도 미문화원 점거 사건 했던 그렇지. 김인석 의원하고 예.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에 같이 삼민투 때문에 같이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정청래 의원도 그거보다 한 4년 뒤인가? 4년 뒤에 점거 사건에 연루된 건데 근데 미 문화원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법적 대응하겠다고 펄펄 뛰고 그렇죠, 있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봐. 그래도 함은경은 예. 불 안 지른 사람이잖아. 정청래는 불 지른 사람이고 이거 비교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사 쓰다가 지금 오본했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바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조선일보는 거잖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그때는 또 사람들을 고문하고 잡아들이고 뭐 폭행하고 권력이 그런 것들을 사실상 방조하고 옆에서 박수 치면서 본인들은 월급 많이 받았던 신문사 아닙니까? 네. 음. 하여튼 한겨레 너무 많이 비판했으니까 예. 이제 다른 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잠깐만 선물 받은 게 더 있다라는 팩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명품 디오벨 영상 공개한 최재형 목사가 또 추가로 공개를 했어요. 예.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인 2022년 7월 23일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간 영상을 공개했어요. 예. 거기가 이제 사저잖아요. 그러니까 최 목사가 이날 김 여사한테 오후에 잠시 들르겠다. 제 저서 몇 권과 술 한 병, 이 전통주라고 하는데요. 예. 이걸 들고 들르겠다.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 여사한테 보낸 뒤에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입구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공개한 선물이 그 뭐 양주 두어스 27년산이라는데 처음 예. 들어본 거네. 예. 이거하고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전태일 실록 등 책 8권이라고 하네요. 예. 그건 별로 근데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뭐 영상에 따르면은 예. 경호처 관계자가 지하 1층 김 여사 측 비서와 연락을 나눈 뒤에 보안 검색대가 있는 1층으로 최 목사를 안내를 했고요. 보안 검색대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대통령은? 없다고 했죠. 그 사저에는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예. 못했다고 했죠. 예. 검색대 직원에게 최 목사가 거기서 물건 스캔은 다 하느냐, 예. 책과 술 선물이니 조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영상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튿날 김 여사가 카톡에서 잘 받았습니다라고 전해왔다 이렇게 최 목사는 밝혔는데요. 예. 이건 말고도 2022년 8월 19일 전기 스탠드 전통주를 들고 사전 약속 없이 코바나 콘텐츠를 찾아가서 경비원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또 그 해 그러니까 같은 해죠. 9월 5일 김 여사의 비서가 저번에 주신 것 제가 잘 받아 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통화 내역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내용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작고한 부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한 뒤에 공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보안 검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은 그랬대요. 이게 단계적으로 접근한 거를 입증해주는 사례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뇌물 받은 사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조선일보가 이거 보도했었나요? 단계적으로 거부를 하든지. 네, 동아일보하고 한겨레 뭐 이런 데들이 동아일보는 또 보도를 했고요. 네, 경향신문도 보도를 했고요. 경향신문도 보도를 했는데 했고. 한국일보 사설이 재밌어요. 관련해서 KBS나 MBC가 보도가 나온 것 같지가 않네요.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네. 저도 안 봤는데요. MBC는 어제 메인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방송하거나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지금 뜨끔했는데요. 한국일보 사설이 예. 김건희 특검에 여사 안 붙였다고 불공정 보도라니 예. 이건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SBS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김 여사를 지칭하면서 이른바 그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고 아유.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른바 얘기할 때 특검법 법률안을 얘기할 때는 음. 누구누구 여사 이런 거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특검법의 명칭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예. 어디에도 여사는 여사는 없어요. 없네. 근데 예. 거기에 그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거든요. 예. 근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을 하면서 백성기 선방위원장은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표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수 성향위원은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 행정지도를 내린 와우.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행자가 네. 그럴 때 김건희 이 여사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특검법입니다. 예. 이렇게 안 잡아줬다고. 김건희 특검법이라 그랬다고. 갑자기 김정숙 씨, 김정숙 여사 뭐 이 논란이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예, 이게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것이 이제 문재인-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이게 정부 한국에서 때는 사설 그게 내용이에요. 언론의 자유였잖아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기준이 뭐야? 그거를 통과하는 걸 의식해서 공천도 저렇게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조차 언론에서 별떡꼭지로 뽑아가지고 막 비판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뭐 KBS는 전두환 전 대통령 꼭 대통령이라고 붙이라고 했다고. 예, 방송 주간인가요? 무슨 주간 한 명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김정은도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두환이라고 부르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꼭 부르라고 지침을 내리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도. 스콕스. 예,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